네, 플라잉 디스크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그 던지면 개가 물어오는 것이라든가 공원이나 바닷가에서 가족 혹은 연인들이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생각은 플라잉 디스크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재 플라잉 디스크를 사용하는 경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부터 경기 성격이 강한 스포츠 종목까지 다양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양한 플라잉 디스크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개의 원반이 있는데요. 무게와 두께에 따라서 각자 기능이 다릅니다. 자, 맨 먼저 드라이버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얇고요. 테두리가 날카롭게 처리가 되어 있고 무게중심이 잘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던질 수 있는 골프의 드라이버 샷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프로치를 위한 미드레인지입니다. 약 30m에서 50m 거리를 홀컵에 바짝 붙일 때 사용하는 적당한 두께와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미드레인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는 퍼터입니다. 가장 두껍고요. 손의 그립감도 좋고 정확히 홀컵에 넣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퍼터인데 두 개가 조금 기능이 다릅니다. 요거 하나는 좀 더 하드하고 변형이 잘 안 되는 그런 대신에 요거는 좀 더 소프트하고 잘 구부러집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퍼터입니다. 대신에 조금 변형이 잘 되죠. 자, 요거는 마커 혹은 미니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마커 역할을 할 때는 던진 디스크가 땅에 떨어지면 그 앞에 마커로 표시를 하고 디스크를 들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땅에 표시를 하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요 마커를 직접 잡고 원반처럼 던지면 미니 디스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플라잉 디스크에 사용되는 공인 원반은 지름 21.5cm, 무게 120g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원반은 크게 퍼터, 미드레인지, 드라이버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먼저 퍼터의 경우 초보자들이 다루기 가장 쉬우며 정확도가 가장 높은 원반이다.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퍼팅이나 근접거리의 어프로치 드로우에 주로 사용한다. 미드레인지의 경우 비교적 컨트롤이 쉬워 드라이버 대신 사용하기도 하며 적당한 거리의 어프로치에 주로 사용된다. 드라이버의 경우 속도가 빠르고 비거리가 좋은 반면 컨트롤이 무척 어려운 원반이며 티잉 에어리어에서 멀리 보내기 위한 드로우를 할 때 사용된다. 추가로 미니 디스크 혹은 마커는 디스크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유선연용으로도 사용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홀컵 역할을 하는 장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골프에서 홀컵 역할을 하는 디스캐쳐라고 부릅니다. 디스크를 받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합쳐서 디스캐쳐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있는 요 쇠사슬 모양의 이것들이 농구로 치면은 그 농구 골대 밑에 그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고 안으로 골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홀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디스캐쳐가 워낙 좀 무겁고 이동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개량해서 만든 게 이런 트래블러입니다. 이 트래블러는 경량으로 돼 있고요. 우산처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를 접으면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바뀌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하기 용이해서 트래블러라고 부르고요. 이런 트래블러를 좀 몇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개량을 했습니다. 요거는 원형 트래블러입니다. 동그랗고 이런 식으로 안에 골인시키는 초등학생들, 저학년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변형 농구 게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경기를 할 때 사용하고요. 자, 요거는 링 트래블러입니다. 요 안으로 정확히 통과를 시키는 거죠. 이 링 트래블러를 여러 개를 놓으면 직선 던지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스켓 트래블러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바구니처럼 되어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곡선 던지기를 하거나 아니면 투호 게임을 디스크에 응용해서 할 때 사용하는 트래블러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디스캐쳐는 높이 140cm 전후, 무게 15kg으로 이동식 설치가 가능하다. 트래블러는 원반을 넣을 수 있는 원형 트래블러와 바스켓 트래블러, 원반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링 트래블러 등이 있으며 타겟은 가로 133cm,
세로 146cm 정도로 학교 수업이나 연수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네, 지금부터 플라잉 디스크의 기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잉 디스크 기본 기술은 던지기와 받기가 있는데요. 서로 주고받을 때 좀 더 정교하게 정확한 방향으로 주고받는 게 중요하죠.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기술이 요구되고요. 던지는 방법에는 백핸드와 포핸드가 있는데요. 먼저 백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핸드 그립법 잡는 방법인데요. 백핸드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던지는 게 되겠죠. 자, 여기서 백핸드 그립법, 컨트롤 그립법은 좀 더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서 테두리 위에 놓습니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림 부분에 밀착을 시키고 엄지로 정중앙 쪽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것이 백핸드 컨트롤 그립이고요. 컨트롤 그립법은 엄지손가락을 원반의 윗면에 두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편안한 느낌으로 원반을 받치듯 잡아주는 그립법이다. 주로 가까운 거리나 정확도를 요구하는 던지기에 사용된다. 백핸드 파워 그립은 요 검지를 내려서 네 손가락을 림 부분에 다 걸어주고 엄지를 정중앙으로 보내서 꽉 잡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림에 건 네 손가락이 원반을 보내는데 전부 다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크게 휘두르면서 던져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파워 그립이 되겠습니다. 파워 그립법은 엄지손가락은 원반의 윗면에 두고 나머지 네 손가락의 첫마디를 모두 원반의 림 안쪽 면에 닿도록 감싸주는 그립법으로 컨트롤 그립보다 힘을 주어 잡아준다. 네, 지금부터 백핸드 던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백핸드 던지기는 백핸드 그립으로 먼저 잡고요.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을 오른쪽 어깨로, 오른손잡이의 경우입니다. 오른쪽 어깨로 타겟을 조준합니다.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어깨까지 이 선이 조준선이 되겠습니다. 다리는 적당히 어깨 넓이로 스탠스를 잡고요. 무릎과 허리를 자연스럽게 구부려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백스윙을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온몸의 관절을 이용해서 여기서 팔을 둥글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앞쪽으로 직진을 해줍니다. 이게 한 가지 포인트고요. 그 다음 손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손목을 접은 채로 당겼다가 그대로 직진해서 마지막에 힘차게 뿌려줘서 원반의 회전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원반이 부들부들 떨지 않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원반을 던졌을 때 이 원반이 지면하고 똑같은 수평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앞이 들리거나 옆으로 기울어지면 똑바로 날아가지 않고 휘어가거나 높이 솟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탠스, 어깨로 타겟 조준, 백스윙 했다가 직진해서 마지막 손목 스냅으로 뿌려주면서 수평으로 똑바로 날아가게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백핸드 던지기의 기본 자세는 양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무릎을 가볍게 구부린 후 던지는 방향을 향해 옆으로 선 자세이다. 오른팔을 뒤로 곧게 뻗어주면서 던질 자세를 취하고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한다.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고 무게중심을 왼쪽 다리에 두도록 한다. 원반을 가슴 앞으로 당겨와 원반이 수직이 되도록 하며 몸의 중심을 낮추고 최대한 몸쪽으로 붙여 직선으로 원반을 이동시킨다. 이때 오른쪽 어깨는 날아가는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무게중심을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옮겨주면서 원반을 잡은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던진다. 이때 유의할 점은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빠르게 던져야 하며 원반은 휘두르지 말고 항상 직선으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던져야 한다. 네, 이번엔 포핸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포핸드 그립법은
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 원반을 끼웁니다. 그래서 원반 밑에 검지와 중지를 림 부분에 걸어주고요. 엄지는 위쪽을 가볍게 잡아줍니다. 나머지 두 손가락은 밑으로 접어주고요. 자, 그래서 마치 표창을 던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서 던지는 게 포핸드 그립이 되겠습니다. 자, 포핸드 그립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변형이 됩니다. 힘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검지손가락을 중지손가락 위로 올려서 요걸 살짝 틉니다. 그래서 중지 손가락이 림 부분에 밀착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역시 옆으로 던지는 이런 그립법이 되겠습니다. 포핸드 그립법은 엄지손가락을 원반 윗면에 올리고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중지가 원반의 림 부분에 나란히 위치하도록 잡는 그립법이다. 또 다른 포핸드 그립법은 원반에 힘을 더 주기 위한 방법으로 포핸드 그립법에서 중지가 검지손가락 위에 위치하도록 하는 그립법이다. 자, 이어서 포핸드 던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핸드 던지기는 오른손잡이의 기준으로 자, 왼쪽 어깨로 던지고자 하는 방향을 타겟팅합니다. 자, 스탠스 역시 어깨 넓이를 벌리고요. 자연스럽게 벌리고 무릎 관절, 허리 관절 자연스럽게 구부리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야구에서 사이드암 투수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사이드암 투수가 옆으로 던지는 듯이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데 자, 백스윙 했다가 자, 앞으로 던질 때 역시 중요한 건 손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로 자, 끝까지 날아갑니다. 자, 마지막에 놓아줄 때 손목 스냅으로 강하게 원반을 회전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원반이 제대로 날아가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포핸드는 앞에까지 계속 가지고 가시면 거의 처음 타겟팅했던 데보다 훨씬 더 왼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일찍 놔주셔야 됩니다. 마치 내 몸 옆에서 놔준다는 느낌으로 자, 여기서 쭉 날아와서 앞에까지 가서 놔주는 게 아니라 자, 백스윙에서 앞으로 와서 내 몸의 측면 부근에서 조금 더 앞쪽 이 정도에서 바로 스냅을 이용해서 놔주셔야지만 타겟팅했던 방향으로 똑바로 날아갑니다. 자, 제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포핸드 던지기의 준비 자세는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향하고 상체를 45도 정도 돌려 비스듬하게 선 자세이다. 시선은 정면을 계속 주시하며 원반을 최대한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며 뒤로 빼준다. 원반보다 팔꿈치가 가장 먼저 온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시작한다. 원반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신경 쓰며 목표물을 향해 던져준다.